인간의 흑역사. 톰 필립스가 풀어내는 인류의 어설픈 여정. 자, 잠깐 상상해보자. 고대 인류가 불을 발견하며 문명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순간, 바퀴를 발명해 세상을 바꾼 날, 그리고 달에 첫 발자국을 남겼던 그 찬란한 때를 떠올려보자. 그런데 이 화려한 업적들 뒤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어이없는 실수들이 숨어있다. 톰 필립스의 인간의 흑역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든다. 예를 들어 19세기 영국에서 기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기차의 속도가 너무 빨라 인간의 몸이 버티지 못할 거라 믿었다. 심지어 소가 놀라서 젖이 마를 거라는 터무니없는 걱정까지 했다. 또 다른 예로는 15세기 명나라가 세계 최고의 해군을 보유하고도 정치적 고집 때문에 모든 배를 불태워버린 사건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한편으론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아, 우리 인간이란 참하면서 말이다. 이 책은 인류의 역사 속 어리석은 순간들을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롭게 풀어낸다. 그럼 이 책의 줄거리와 메시지, 시사점, 그리고 독자들의 반응까지 차근차근 더 깊이 이야기해볼까? 인류의 바보짓 연대기. 인간의 흑역사는 호모 사피엔스, 즉 지적인 인간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인류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톰 필립스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인류학, 역사학, 과학 철학을 공부한 학자이자 전 버즈피드 편집장으로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인 유머를 절묘하게 버무려냈다. 책은 예술, 문화, 과학, 기술, 외교, 정치, 식민주의 환경, 전쟁, 경제 등 10개의 주제로 나뉘어 인류의 실패 사례를 다룬다.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왜 인간이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지, 그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탐구하는 이야기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어리석음의 시작. 책은 인류의 초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불의 발견은 인류를 위대한 길로 이끌었지만 동시에 환경 파괴의 서막이었다. 고대 인류는 사냥과 채집을 하다 농업을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숲을 태우고 동물을 멸종시키며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관계 농업을 잘못해 토양을 염분으로 뒤덮었고 결국 스스로 문명을 붕괴시켰다. 이런 사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바다를 오염시키고 기후변화를 방치하는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고대 중국의 명나라를 들 수 있다. 15세기 명나라는 정화의 대원정을 통해 세계 최고의 해군력을 과시했다. 그들의 배는 당시 유럽 어느 나라의 함대보다 우월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명나라는 해외 탐험을 중단하고 모든 배를 불태웠다. 이유는 내부 정치 싸움과 보수적인 관료들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 결정은 중국이 세계 무대에서 뒤처지는 계기가 됐다. 필립스는 이를 통해 인간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이나 고집에 사로잡혀 장기적인 기회를 놓치는 패턴을 보여준다. 식민주의와 현대의 실수. 식민주의 장에서는 서구 열강의 어리석은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영국은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착취하며 문명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지역 사회를 파괴하고 장기적인 갈등을 낳았다. 예를 들어 영국은 인도에서 면화 산업을 장악하며 지역 경제를 붕괴시켰고 이는 오늘날까지 경제적 불평등의 씨앗이 됐다. 필립스는 영국인으로서 자국의 잘못을 솔직히 비판하며 역사를 해석할 때 자신의 위치백인 남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솔직함이 책을 더욱 신뢰할 만하게 만든다. 현대 사회에서도 실수는 계속된다. 인터넷은 정보의 민주화를 약속했지만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판치는 공간이 됐다. 필립스는 이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이 익사하는 시대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가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우리가 정보를 얼마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준다. 이처럼 책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인간의 어리석음이 시대를 초월해 반복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대의 어리석음 기술과 환경. 책은 현대 기술의 오용 사례도 다룬다.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했지만 동시에 편향된 알고리즘과 정보 조작의 도구가 됐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특정 콘텐츠를 추천하며 사용자를 극단적인 사고로 몰아가는 현상은 인간의 편향을 증폭시킨다. 환경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플라스틱의 발명은 혁신이었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결과 바다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뒤덮였다. 필립스는 이런 사례를 통해 인간이 기술을 만들어내면서도 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한다. 핵심 메시지: 인간은 왜 실수를 반복할까? 인간의 흑역사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묵직하다. 인간은 똑똑한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어리석은 존재다. 우리의 뇌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동시에 편향, 단기적인 욕망, 그리고 자기기만에 쉽게 휘둘린다. 필립스는 이를 우리 뇌는 바보 중에서 최고라고 표현한다. 이 메시지를 몇 가지 테마로 풀어보자. 1. 잘못된 패턴 인식. 인간은 세상에서 패턴을 찾아내는데 탁월하다. 하지만 잘못된 패턴을 믿고 엉뚱한 결론을 내리기 일쑤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이 대표적이다. 사람들은 튤립 한 뿌리가 집 한 채 값어치가 되리라 믿고 투자했지만 거품이 꺼지며 많은 이들이 파산했다. 이런 군중 심리는 오늘날 암호화폐나 주식 시장에서도 반복된다. 필립스는 이를 인간의 인지적 편향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는 단순한 설명을 선호하고 복잡한 현실을 무시한다. 2. 끝없는 욕심. 인간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다.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수운을 먹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죽었다. 현대인도 끝없는 경제 성장과 자원 착취를 추구하며 환경을 파괴한다. 필립스는 이런 욕심이 인류를 위대한 업적으로 이끌기도 했지만 동시에 파멸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늘렸지만 동시에 대기 오염과 기후변화에 씨앗을 뿌렸다. 3. 역사의 반복. 인류는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다. 히틀러의 러시아 침공은 나폴레옹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정치인들은 과거의 외교적 실수를 되풀이하며 갈등을 키운다. 필립스는 이를 역사의 데자뷰라고 부르며 인간의 뇌가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하도록 설계된 탓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의 군비 경쟁은 양측 모두를 경제적으로 지치게 했지만 오늘날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4. 희망의 가능성. 책은 비판적이지만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 필립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꼬집으면서도 우리가 이를 인식하고 반성할 때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유머와 따뜻한 시선으로 독자를 독려하며 우리의 바보짓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환경운동가들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인류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사점: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인간의 흑역사는 단순히 웃기고 재미있는 역사책이 아니다. 이 책은 우리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정리해보자. 1. 자기 성찰의 중요성. 필립스는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편견에 빠지는지를 보여준다. 식민주의를 정당화했던 서구의 논리는 당시엔 문명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착취였음을 안다. 이처럼 현재의 우리 믿음도 미래엔 어리석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경제,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이 미래에는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비판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늘 자신의 관점을 의심하고 다른 시각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2. 장기적 사고의 필요성. 인간은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며 장기적인 결과를 무시한다. 명나라의 해군 폐지나 현대의 환경 파괴는 모두 단기적 이익을 좇은 결과다. 이 책은 우리에게 100년 뒤를 생각하며 행동하라고 조언한다. 특히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에서 이는 더욱 절실하다. 예를 들어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3. 정보의 비판적 수용. 가짜 뉴스와 음모론이 판치는 시대에 필립스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검증하라고 강조한다. 19세기 의사들은 출산 중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해 손을 씻지 않았다. 그 결과 수많은 산모가 사망했다. 오늘날 우리는 백신이나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이들을 보며 비슷한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다. 필립스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할 만한 출처를 찾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4. 유머와 겸손의 힘. 필립스의 유머러스한 문체는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풀어낸다. 그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한다. 이 책을 읽으며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 문제에 대해 좌절하기보다는 작은 실천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5. 다양성과 포용성. 필립스는 역사를 다각도로 바라보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서구 중심의 역사관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와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문명이 서구의 식민주의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를 다루며 오늘날 우리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독자들의 반응.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 인간의 흑역사는 출간 즉시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 세계 30개국에서 출판될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독자들은 이 책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인터넷 블로그, 서평, 독자 리뷰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1. 유머에 푹 빠졌다. 한 독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분명 진지한 인문 도서인데 읽다 보면 낄낄대며 웃게 된다고 썼다. 필립스의 위트 있는 문체는 무거운 역사적 사실을 쉽게 소화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이야기를 다루며 그의 항해가 얼마나 우연과 오해로 점철됐는지를 코믹하게 풀어낸다. 한 리뷰는 역사책 같지 않은 역사책이라며 유머가 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평가했다. 2. 자기 성찰의 기회. 이 책을 읽으며 내가 얼마나 편향된 사고를 하는지 깨달았다는 리뷰가 많다. 특히 필립스가 식민주의 장에서 영국의 잘못을 솔직히 비판한 점이 인상 깊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블로거는 영국인 저자가 자국의 흑역사를 이렇게 솔직히 쓰다니 놀랍다며 저자의 자기 성찰이 신뢰를 줬다고 썼다. 또 다른 독자는 내가 믿는 상식이 얼마나 편협한지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3. 현대 사회와의 연결고리. 독자들은 책이 과거의 실수를 다루면서도 현재의 문제와 연결되는 점에 공감했다. 한 리뷰는 뉴스만 봐도 인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음을 느낀다며 특히 가짜 뉴스와 환경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와닿았다고 썼다. 인터넷 시대의 정보 과부하와 관련된 이야기는 특히 젊은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샀다. 한 독자는 소셜 미디어를 하며 내가 얼마나 쉽게 잘못된 정보를 믿었는지 깨달았다고 했다. 4. 희망적인 메시지. 책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비판하지만 그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 독자는 우리의 바보짓을 알아차리는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고 썼다. 특히 환경운동이나 사회 정의를 위한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에 위안을 얻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블로거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5. 교육적 가치. 교사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책은 큰 호응을 얻었다. 한 고등학교 역사교사는 학생들에게 역사를 재미있게 가르칠 때 이 책을 참고한다며 유머러스한 사례들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고 썼다. 또 다른 독자는 역사를 단순히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도구로 보게 됐다고 했다. 마무리. 너는 이 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인간의 흑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나열하는 책이 아니다. 톰 필립스는 유머와 통찰로 우리를 웃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깊은 성찰의 시간을 선사한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모순적이고 동시에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새삼 느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만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그런 가능성을 믿게 해준다. 자, 이제 너의 차례야. 인간의 흑역사를 읽어본 적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혹은 이 책을 읽고 싶다면 어떤 부분이 궁금해? 이 책이 던지는 질문들, 예를 들어 인간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